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들고 왔습니다. 현재 흐름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오늘 한 번에 다뤄보려고 들고 왔고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7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이제 최신 차트 흐름에 대한 요약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요. 자, 25년도 들어서 7월과 이제 8월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7월 후반대 같은 경우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한때는 사실상 6만 1,5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스피 자체가 전체가 약세를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정책 변화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과 같은 이제 대형 가스발전 EPC 수주와 함께 체코 원전 계약 기대 등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되면서 단기 저점에서는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박스권 하단 자체가 대략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 자체에서 이제 매수세라는 것 자체가 관찰이 됐고 기관들과 외인들 자체도 아무래도 매매 동향이 단기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7월 말부터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락이 반복이 되면서 쉽지 않은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라든지 아니면 방산전이라든지 요 테마 자체가 아무래도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긴 했으나 실적 감소 자체가 2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12.5%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 리스트 자체도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요, 신중한 저점 분할 매수와 뉴스와 정책 이슈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7월 달에는 기관들과 외인들의 사실상 이 매도세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코스피의 약세와 겹치면서 6만 5천 원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8월 자체에 들어서서는요, 재차 매수세 자체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6만 6천 원까지 약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핵심 전략 자체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이 변동성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분할 매수라는 것 자체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장기 보유라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급등락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밀리게 되면 사실상 이 소액이라는 금액 자체로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박스권 자체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집중 매수 구간 자체는 지금 현 시점인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구간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구간 자체로만 봤을 때 이제 역사적 그리고 심리적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공격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7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뉴스나 정책적인 부분 자체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에도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게다가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곧 단기 주가 변동의 트리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 자체를 보게 되면 7월부터 8월까지 현 시점까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굉장히 차트 자체가 불안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변동성이 자주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의 지지가 뚜렷한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 이후에
목표가 자체를 85,000원, 85,000원에서 92,000원까지 설정하시는 분할 매도 전략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박스권 하단의 지지가 뚜렷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설정을 하시고 분할 매도 전략을 펼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사실상 이 SMR이라고 하는 이제 소형 모듈에 관련된 이제 수출적인 부분, 그리고 수소 사업에 대한 확장 등에 대한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투자금 자체의 60%에서 70% 정도는 중장기 보유에 할애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 손절리랄 라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이탈했을 때 조기 손절 운용으로 리스크를 줄일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기관이나 외인들 자체의 수급 반전 여부를 항상 관찰을 하면서 개인 매수세만 늘어날 때 관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심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성장성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요.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3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글로벌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대라는 것 자체는 이제 체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는 곳에서 사실상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수주 자체의 기대감 자체로 인해서 대규모 해외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50년까지는 원전 시장의 2.4배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아무래도 선도한다라는 점 자체가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 자체는 수소 터빈과 그리고 친환경 발전 기술이라고 하는 것, 즉 두산 내부 기술력과 정부 지원이라는 균형추로 인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수소의 투트랙에 대한 성장 자체도 분명히 기대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스터빈의 이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동 자체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과 이제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계약 자체가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총 3개, 즉 1번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 수소 경제를 이제 선도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용 가스터빈에 대한 성장, 이 세 가지가 성장 주요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3대장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방산과 이제 우주 분야 자체에서도 사실상 국산 이제 제트엔진이라고 하죠. 제트엔진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로켓의 이제 위성 사업 등에 대한 미래 국방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우주에서 신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매출 믹스의 다변화 강점이라는 것 자체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사실상 이 연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 모두 10% 이상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바로 대형 이제 원전이 주 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수주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와 이제 이익률에 대한 개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아무래도 강화가 된다라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한다라는 예상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리스트 자체는요, 바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부분과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한 전략 자체를 꾸준하게 잘 가져가시는 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성 자체는 말씀드렸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라고 하는 SMR과 그리고 수소 터빈,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방산 우주 산업
방산, 우주, 신사업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6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단을 자체를 이탈했을 때 조기 손절을 하시는 손절가로 설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실시간 이제 이슈 자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주요 수급의 흐름 자체를 상시 관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원자력과 수소, AI, 여러 에너지 등 여러 미래 먹거리를 다져온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운영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급등락 대신에 박스권에 대한 분할 매수와 뉴스 체크 그리고 장기 보유라는 명확한 이 전략 자체를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나만의 투자 전술을 지켜가시면서 운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나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나는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러면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걸어놨습니다. 제 번호 010-4825-0472번이고요. 자, 링크 걸어 두었고요. 숫자 1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번호 자체는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단에 보이시면 제가 상단에도 이렇게 제가 걸어놨죠. 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자, 제 번호 010-4825-0472번으로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투자 전략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모든 내용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다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궁금한 점 그리고 듣고 싶은 종목 이야기 혹시 투자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번호로 숫자 1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하단에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남겨놨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자료 받아보시면서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니까요. 소통방에 이제 걸어놓은 링크 자체도 클릭하고 입장하시거나 제 번호로 숫자 1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들로 응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